전국의 불시방송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3월 26일 우한 코로나는 이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유럽에는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미국도 확진자가 4만 명이 넘었고 뉴욕주 한 곳에서만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확진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국내 확진자보다 외국에서 유입된 환자 수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슬기롭게 우한 코로나의 이 엄습에서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좋은 봄날 다시 즐거운 바깥 활동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한편으로는 천안함 폭침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46명의 젊은 용사와 한준호 준이가 천안함과 함께 서해 바다에서 산화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모쪼록 이들의 명복을 빌고 다시 한번 애국하는 마음을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21대) 총선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결국 80대의 노정객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그 다음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출신, 올해 우리 나이로 81세의 김종인 전 정치인께서 미래통합당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습니다. 이제 20일여 남은 선거 기간 중에 그분의 역할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오늘 내일 양일간이 후보자 등록 일인데 아직도 두세 군데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인천 연수 을의 민경욱, 민현주 현 전 의원 간의 공천이 엎치락 뒤치락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파동을 겪다가 민경욱으로 다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천을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에서 비례대표를 순번을 정해서 공표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선거 특집에서 말씀드리는데 서청원 현 국회의원 중 최다선인 8선 서청원 의원이 우리 공화당 비례대표 2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생당의 비례대표가 오늘 중으로 아마 공표될 것 같은데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민생당의 비례대표 2번을 받을 공산이 커졌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그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못한 민생당의 그 마지막 진통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밖에 활동도 못 하시는 그 칩거 생활을 하시는 우리 중년의 불시방송 시청자님들께
우리 해외 여행을 동영상으로 같이 한번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대양 6대륙은 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이라는 말이 생겨났죠. 2019년 12월 미국의 US 뉴스라는 매체에서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종합 국력을 합산해 가지고 세계 10대 강국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뭐 GDP로 11위다, 12위다 뭐 이랬었고, 수출로는 뭐 세계 6위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고, 또 군사력으로는 또 뭐 7위다, 8위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국가 GNP, 군사력, 경제력, 리더십, 뭐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한 세계 10대 강국을 발표했습니다. 간략하게 10나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위 10점 만점의 미국, 2위 9.9를 받은 러시아, 3위 9.4를 받은 중국, 4위 8.7을 받은 독일, 5위 8.6을 받은 프랑스, 7위 8.4를 받은 영국, 8위 8.2를 받은 일본, 8위 7.4를 받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고 이스라엘, 그 다음에 9위 6.7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에 있는 그 순례객들이 모인 사진이죠. 그 다음에 10위 6.2를 받은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이런 쪽에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세계 국력 종합 12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한번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영원히 짝사랑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우리가 광화문의 태극기 집회에 태극기, 성조기와 함께 등장하는 이스라엘기,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월 25일 우한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막 비상이 걸렸을 때 그래도 이스라엘을 찾아서 성지 순례를 하고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인이 1000여 명 넘는 숫자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1000여 명을 격리 수용 조치와 함께 전세기 2대를 마련해서 420명을 한국으로 귀국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작은 나라지만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늘 짝사랑하는 이스라엘 진작 한번 가보셨거나 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저와 함께 이 화면으로만 또 가실 분이거나 함께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많이 닮은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금 정확히 어디쯤 있느냐, 저 지구본에서 보면은 아주 저 지중해 요 작은 곳에 빨간 점, 그 유럽의 그 남부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 그 다음에 북부 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그 지중해의 한쪽 귀퉁이에 있습니다. 지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 또 동남쪽으로는 요르단, 그 다음에 동북쪽으로는 시리아,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레바논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저 위쪽으로 우리 성경에서 늘 접하던 갈릴리아 호수, 그 다음에 저 아래쪽으로 사해,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예루살렘, 그렇게 있습니다. 요 옆에는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파란색 위에가 흰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과 하얀색 각 두 가지 줄이 있고, 가운데 육각형의 별이 있는데 이게 유명한 다윗의 별입니다. 그 유럽에서 한참 그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 그 다윗의 별이 새겨진 뭐 모자를 강제로 쓰게 했다거나, 그래서 많이 알려졌던 다윗의 별. 1897년 시온주의 회의에서 이것이 장차 독립될 이스라엘의 정식 국기가 되는 겁니다. 국가 개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면적은 2만 770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한국이 10만이니까 5분의 1 조금 넘는, 인구는 약 900만. 수도는 예루살렘하고 텔아비브로 나눠져 있는데,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주장했지만 세계에서 많은 나라가 그 아랍과의 분쟁을 우려해서 이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년 전인가 미국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 미국은 거기다 대사관을 짓겠다. 그래서 대사관을 옮겨서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주민은 유태인이 80%, 아랍계 비유태인이 20%, 언어는 히브리어, 아랍어를 주로 쓰고 러시아어를 현지에서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에서 그 유입된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종교는 유대교가 75%, 이슬람교가 18%. 그건 이제 인구 그 구성하고 비슷하죠. 기독교는 예수가 태어난 곳인데도 불구하고 0.23%, 숫자적으로는 15,000에서 17,000 정도. 그 다음에 국토 대부분이 황무지 사막이지만 저 골란 구원에는 눈도 가끔씩은 온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저쪽 남쪽에 그 시나이 반도 쪽으로는 모래 사막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독립과 함께 그 선진 농업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그 관계 농업으로 세계에 유명한 나라입니다. 올리브하고 자몽 같은 것들을 그 척박한 사막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농업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1인당 국민 총 생산은 4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우리보다 약 8천에서 10,000 달러가 더 높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의원내각제입니다.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 우리 국사 다음으로 다른 나라 역사에 대해서 아마 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주로 이제 고대사가 되겠죠. 족장 아브라함에서부터 비롯되는 이스라엘의 고대사.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고대사. 사진 위로 보면은 이삭,
모세, 여호수아, 솔로몬과 다윗, 요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결국은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대 왕국을 12지파가 나눠서 두 왕국을 가지고 있다가 북쪽의 아시리아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의 그 포로 생활을 겪고 그 고레스 왕이 노예 해방을 통해서 본토로 귀환을 하고 일부 현지에 정착을 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후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하스몬이라는 독립 왕조를 거쳐 결국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로마 전쟁에서 로마 정규군한테 진압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초토화되고 버티던 사람들이 AD 73년 마사다라는 요새에서 2년간 결사 항전 끝에 모두 전원 자결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영토에서의 유대인의 역사는 일단 막을 내립니다. 중세 이후에는 일단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그 지배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투르크가 영불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할 때까지 천 몇백 년을 아랍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사진은 예루살렘 시가지, 가운데 사진은 유명한 통곡의 벽, 맨 오른쪽 사진은 마사다 요새 공중에서 촬영한 거, 가운데 사진 중에서는 유대인들이 저렇게 성지로 여기고 있는 통곡의 벽도 있지만 그 뒤에 황금 사원 돔이 보이죠? 저거는 이슬람의 3대 성지로 일컬어지는 황금 돌사원입니다. 바위 위에 지었다고 해서 여기서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가 승천했다는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을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다 성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은 73년에 마사다를 끝으로 해서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살고 있다가 드레피스 사건을 겪으면서 나라 없는 서름을 우리 한번 이번 기회에 그 2000년 전 그 땅에 독립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는 운동이 시원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데오로트 헤르츠리라는 기자 출신의 선구자가 그 시원주의 회의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팔레스타인 땅을 한번 정찰을 하고 와라. 그래서 이제 전문가 몇 사람을 파견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한 얘기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부는 곱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우리가 외면하는 사이 옆집의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남자하고 살림을 차리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시온주의 제창자들이 그 영국과 불란서와 협상을 통해서 그 땅에 그 천몇백 년의 그 이슬람 지배를 받던 그 영향과 또 현지에 갔던 사람들의 전원을 통해서 다른 데를 이제 물색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우간다,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남미의 아르헨티나, 또 잠깐이지만 중국의 동북 삼성 만주, 거기도 이스라엘의 건국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1948년 5월 14일 유엔 결의로 팔레스타인 땅에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선언하고 이튿날 아랍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첫 번째 사진이 시온주의 창시자 데오르트 헤르츠, 두 번째 사인이 들어가 있는 서한문은 영국의 외상이었던 벨푸어가 시온주의자들한테 약속을 했던 그 편지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의 건국을 약속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 왼쪽의 사진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석유가 각종 군사 장비라든지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요인으로 석유가 등장하자 석유가 나오는 중동 국가의 지원을 받고자 또 영국의 외상 맥마흔이 그 후세인한테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아랍계 사람들을 위해서 독립국가를 또 세워주겠다. 같은 땅에다가 두 민족한테 각각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유엔의 결의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유대인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구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란 말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부터 그 민족적인 용어로 생겼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이 되려면은 유대교를 믿으면 되고 목의 혈통이 유대인이면은 자녀들은 유대인이 됩니다. 이스라엘인은 현재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 거주하는 국민을 이스라엘인이라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유대인, 이스라엘인 비교한다면 아랍, 이슬람 문화권, 뭐 중동 이런 것이 혼선이 있지만 이번께 유대인하고 이스라엘인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 전세계 유대인은 1500만 왔다 갔다. 이스라엘 본토에 650만, 미국에 570만, 나머지는 유럽 등 전세계에 뿔뿔이 아직도 흩어져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인구가 900만 밖에 안 되고 정규군이 18만 정도 되는데 세계 군사력으로 15위다. 한국은 10위다. 국가 GDP의 5.4%를 이스라엘은 국방비로 쓴다. 한국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2.6%밖에 안 쓴다. 그 다음에 모사드, 유명한 그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기관이죠. 그 활약상이 전 세계에 가끔씩 회자되고 있습니다. 1960년 나치 전범 아히만을 15년 추적 끝에 성형수술까지 맡은 아히만을 체포해서
처형을 시켰습니다. 67년 3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이 전격적인 선공에서 승리를 거둘 때에 모사드의 정보가 너무나 많이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72년도에 뮌헨 올림픽에서 아랍 게릴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선수 임원들이 총격으로 피살됐는데 그 13명을 7년에 걸쳐서 추적해서 모조리 잡아서 처형을 했다. 최근에는 이란 특수군 사령관 술레이마니를 드론을 통해서 자동차에 폭탄을 설치해서 죽였다. 그 다음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그 정보를 입수하고 끈질긴 추적 끝에 이란의 핵 물리학자 5명을 하나씩 출근하는 차에다가 폭탄을 장치해서 살해하는 대단한 비밀 정보기관으로 세계의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유태인. 빌 게이츠,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지, 구글의 공동 창업자, 워렌 버펫. 세계 인구의 0.2%, 미국 인구의 2% 이하인데도 그들이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의 23%, 미국 동부 명문 대학의 입학생의 30%, 교수의 40%를 유태인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 억만장자의 40%를 유태인이 차지한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스티븐 스필버그, 우디 앨런, 프로이드, 칼 막스, 헨리 키신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유태인은 세계를 움직이는 요소요소에 주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유태인 파워의 원천은 어디서 나올까? 선민의식일까? 어머니의 교육일까? 타고난 민족성일까? 우리하고도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하고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지정학적이나 소수민족 이런 걸로는 우리하고 이스라엘은 많이 닮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열, 일에 대한 근면과 성취, 거기다가 다혈질까지. 그러나 외국인들 사이에 유태인은 예수를 죽인 유태인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그 독특한 자기네 문화를 고수하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아주 전통적인 종교 습관 이런 걸로 인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은 제일 떠드는 게 이스라엘. 양보나 이런 거는 택도 없고 전 세계 도서관이 시장보다 더 시끄러운 곳은 이스라엘의 도서관. 그 사람들은 조용히 책 읽는 게 아니라 둘이 와가지고 맞상대 하면서 떠들고 토론하고 이런 것이 유태인.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것을 주도하고 움직이고 있지만 따돌림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진실들 우리 두 가지만 알고 가시자고요.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정규군이 18만 7천입니다. 남녀가 28개월 이상의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데 900만 중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900만 중에서 300만 가까이는 병역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5, 600만 정도에서 그 정규군을 그만큼 유지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한
그 뭐랄까 군사 강국을 유지하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힘들죠. 5, 600만이 우리나라는 5천만이 60만 병력을 유지하고 있고 저기는 500만 정도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500만이 18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 군대 안 가는 300만 중에서 200만은 아랍계 이스라엘 아시죠? 언제 총뿌리를 거꾸로 잡고 뒤로 돌릴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 군대 보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각각의 다른 그 민족들과 살던 사람들이 독립국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건 유대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교의 그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 정통주의자 이 사람들을 많이 대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독립 당시에는 몇백 명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에시라라고 하는 그 경전학교 여기를 졸업하면은 군대도 안 가기 때문에 20 전에 전부 결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1.5인의 신생아 출생인데 이 사람들 집단은 평균 7명, 많게는 10명 이상의 애들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은 본인들이 원하면 그 사제직을 세습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가 현재 1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만은 전혀 국방의 의무도 없고 이 하레디라고 하는 이 유대인 근본주의자들은 그거 아시잖아요. 치렁치렁한 그 검정색 가운에다가 모자 쓰고 그 다음에 뭐 수염도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그 구렛나루도 말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100만 명이 똘똘 뭉쳐서 선거 때마다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늘 국민들은 그 사람들도 국민 개병제에 따라서 군대를 가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안 갑니다. 선거 때마다 영향을 미치니까. 이스라엘은 120명의 의회로 구성된 그 의원 내각제 국가인데 120명 전원을 비례대표로 뽑습니다. 어느 일당이 과반수의 안정적인 그 정권 집권을 못하니까 계속 4년마다 연합정권을 세우는데 그 100만 명들이 똘똘 뭉쳐서 그 뽑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국민들이 워낙 원성이 높아서 아마 작년부터 해서 금년부터는 아마 그 하레디도 군대를 가서 컴퓨터, 뭐 정운, 뭐 요 정도 분야를 담당을 그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아랍과에는 4차례의 중동 전쟁, 우리가 이른바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그런데 우리는 4번 다 아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그 작은 병력을 가지고 4나라 5나라하고 적경을 이룬 아랍하고 싸워서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겼다.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48년도 5월 15일 날 독립전쟁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고 양쪽에 나라를 세워준다고 했던 그거를 하고 약속을 한쪽에는 지키고 한쪽에는 지킬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랍 주변국이 국가 선포하면 바로 전쟁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아랍도 각각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막 독립하고 제대로 국가의 정규군도 없었던 형편에서 이스라엘이 필사적으로 버텨서 희생은 치렀지만 독립을 지켜냅니다. 2차는 일명 스웨즈 전쟁이라고 하는데 영국하고 불란서가 그 이집트의 스웨즈 운하를 국유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불편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선공을 해서 시나이 반도를 그다음에 저쪽 시리아 쪽으로, 요르단 쪽으로, 레바논 쪽으로 해서 영토를 굉장히 많이 넓혔습니다. 3배 이상 넓혔는데 미국, 소련의 개입으로 유엔에 의해서 휴전이 되고 불법으로 점령했던 땅들 중에서 일부를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2차 중동전, 이스라엘이 선공. 3차 중동전은 그 전 세계의 신화로 남겨지는 전쟁입니다. 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 1, 2, 3, 4, 5, 6 딱 6일 소련이 아랍을 그 팽창 일변도로 저쪽이 그 미국 편에서는 이를 막으려고 소련이 그 원조와 그 다음에 군사 기술과 무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위기를 느껴서 모사드의 그 몇 년에 걸친 공작과 정보를 취합해서 그 다음에 핵이 있었습니다. 불란서하고 같이 개발했던 핵이 있었는데 그 핵을 가지고 핵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핵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갑자기 항공기를 지중해까지 저공 비행으로 날아서 카이로 그 다음에 시나이 그 반도 수에즈 운하 주변에 있던 열 몇 군데의 공군 기지를 아침에 눈도 뜨기 전에 협공을 해서 폭탄을 퍼붓고 다시 깎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 급유하고 다시 폭탄 탑재해 가지고 가서 하고, 근데 그게 레이더에도 안 걸리는 거예요. 지중해로 나갔다가. 그래서 6일 동안 대단한 성과를 거둡니다.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의 가자 지구까지, 그 다음에 그 요르단강 서안 쪽에 있는 웨스트 뱅크, 그 다음에 저쪽 시리아 쪽에 있던 골란 고원, 그 땅들을 전부 점령을 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전 세계를.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랍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이제 이를 갈기 시작하고 피에로가 이제 그 설치됩니다.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를 갈고 있다가 4차 중동 전쟁이 73년도에 발발합니다. 이건 욤키푸르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욤키푸르는 유대인이 연중 치르는 대단히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쪽 아랍권에서는 라마단처럼 아주 이쪽에서는 큰 명절인데, 이때 이제 새롭게 이집트의 대통령이 된 사다트, 시리아의 알 아사드 대통령이 만나서 우리가 3차전에서 패배했던 그 치욕을 이번에 한번 서력을 하자. 그래서 우리하고 둘이, 우리는 남쪽에서 너네들은 북쪽에서 이렇게 해서 협공을 하자.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하고, 그때 73년도 4차 전쟁 때는 모사드의 정보가 많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련이나 이런 쪽에서 그 레이더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서로 이제 위장 신호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저걸로 해내서 그 3차 전쟁 때에 그것만 믿고 덤벼들었던 모사드 정보가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4차 중동 전쟁 때는
이스라엘 군이 많이 죽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켜내긴 지켜냈죠. 그 남쪽에 시나이 반도 쪽을 막으랴, 장갑차로 막으랴, 저쪽 그 골란 고원 쪽에 있는 시리아 쪽을 양쪽에서 막으랴. 그러니까 양쪽 전쟁을 치르라고 이스라엘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대신 핵무기를 뭐 가열한다 그러나요? 탑재한다 그러나? 그런 사진들을 자꾸 이스라엘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진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하고 소련이 그 전쟁을 현 상태에서 스톱시켜서 4차 중동전은 이스라엘의 많은 인명 피해를 보면서 휴전이 됐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그 아랍에서는 우리가 단결해서 서방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그래서 내세우는 것이 원유값을 배럴당 3달러 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12불로 폭등시키는 1차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서도 그 후에는 전면적인 전쟁은 없었고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대항하려는 무장 세력들이 이제 곳곳에 생겨나죠. 저기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 이제 그게 이름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하마스라고. 하마스. 그다음에 시리아에서 또 무장 단체는 뭐 이슬람 지하드. 그다음에 레바논, 북부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 뭔지 이런 그 대이스라엘 무장 단체들과의 국지전, 이런 걸로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가의 긴장은 끊이질 않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드렸던 말씀 중에서 사실을 제가 잘못 혹시 파악한 게 있으면은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을 여행하셨던 분, 앞으로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또 잘못 알고 있었던 진실들을 여러분께 짧은 시간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참고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세계 10대 강국 중 금년도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했던 일본이 올림픽을 1년 연기했습니다. 그 일본의 어제와 오늘, 또 우리하고의 관계, 이런 걸로 다음 달에는 우리가 가까운 일본 여행을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